2008년 충북 청주에서 살고 있었던 41살 김씨와 그의 아내 36살 이여인. 이 둘은 쌍둥이 아들을 낳아 잘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평범했던 가정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남편 김씨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김씨가 회사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때 회사 여직원 정여인과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딱 바로 그날 저녁 정여인이 퇴근하고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던 딱 그 순간 누군가에게 둔기로 폭행을 당한 거예요. 묻지마 폭행.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이러한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은 회사 근처에 김씨가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어요. 당연히 단골이었기에 그 카페 여주인과도 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면서 카페에 잠깐 들려 그 여주인과 대화를 조금 한 거예요. 대화를. 그리고 그냥 김씨는 집에 갔는데 웬걸 그 여주인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다 육교 계단에서 누군가 뒤에서 밀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계단에서 누군가 밀어 그대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또 묻지마. 계속적으로 이 김씨와 대화하는 연락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하나 둘 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김씨를 향한 의심의 시선도 짙어지기 시작했어요. 김씨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김씨랑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다 크게 다쳤거든. 아무래도 가끔씩 회사에 찾아오는 김씨 와이프가 해코지하는 것 같아. 라는 말들이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김씨의 아내가 내 남편과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에게 질투가 나서 해코지를 한 걸까요? 그러던 2008년 8월 8일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녁 10시 15분쯤 이 남편 김씨가 퇴근하고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자기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고 그 옆에서 초등학생이었던 어린 두 아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놀란 김씨는 바로 아내와 아들들을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도 이때 아들과 아내 모두 살았어요. 하지만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 쌍둥이 아들들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건지 얼굴 봤니?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해줄래?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하는 말이 엄마와 아들들이 밖에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어떤 남자가 툭 튀어나와 엄마를 찔렀다는 겁니다. 엄마의 악소리에 놀란 초등학생 아들들이 이때 바로 이 범인한테 달려든 거예요. 엄마 죽을까봐 엄마 살리려고. 그 어린 아들들이 칼에 든 범인한테 달려든 겁니다. 이에 이 강도는 그 아들들에게까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아들의 저항이 의외로 거셌던 거예요. 아들이 팔 다리를 잡고 저항하자 강도는 도망갔습니다. 이때 이 사건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아내는 가슴을 칼에 찔려 전치 8주에 중상을 입었고 아들 또한 어깨와 허벅지 등이 찔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은 이 김씨에게 아는 사람인지 확인을 부탁하는데요. 아내분을 찌른 범인이 저 사람인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그런데 이 김씨 처음 보는 남자인 거예요. 아니요, 처음 보는 남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남자는 왜 김씨 가족을 해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 남자의 범행 동기는 뭘까? 강도? 금품 뺏으려고? 경찰은 바로 이 범인 강씨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야, 솔직히 얘기해. 너 지금 살인미수야. 그게 저도 누가 시켜서 한 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시켰냐고. 몰라요. 주씨인가 뭔가 그 여자가 그 가족을 죽여만 주면 10억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10억 받고 한 거잖아.
네가 한 거 맞네. 너 아직 주씨인가 뭔가 걔랑 연락하지? 아니에요. 연락은 두절된 지 오래됐고 전 진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절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였다고요. 저도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 범인 강씨가 자기도 협박에 못 이겨서 한 거였다고, 모두 주여인인가 머시기인가 그 여자가 시켜서 한 거였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강씨 말로는 이래요. 자기가 돈벌이 없이 집에 틀어박혀 백수로만 놀고 먹고 지낸 거예요.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내다 보니 지루하거든. 그래서 심심하니까 장난으로 인터넷에 살인 청부 카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살인 청부 해드립니다 라고 글을 쓴 거예요. 이 글이 화근이었습니다. 강씨가 적은 이 글을 보고 주씨라는 익명의 한 여자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누구 좀 죽여주세요. 10억 가능? 처음에 이걸 보고 이 강씨가 믿거나 말거나 했던 거예요. 와, 진짜 왔어. 대박. 이것도 엄청 심심한가 보네. 그렇다면 내가 놀아줘야지. 그래서 콜 착수금 선입금 해주세요. 청부 선입금을 의뢰했는데 와, 웬걸? 진짜 알려준 이 강씨의 계좌로 돈이 700만원 띠링띠링. 와, 진짜 돈을 보내줬네? 와, 씨, 대박. 장난인 줄로만 알았는데 진짜로 돈이 입금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범행 시기를 늦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뢰인 주씨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돈만 받아 처먹고 죽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내가 돈 주고 너한테 죽여달라고 맡긴 거 아니야. 내가 너 과자나 사 처먹으라고 맡긴지 알아? 협박, 독촉하기 시작한 거예요. 확실하게 죽여주지 않으면 당신 살인청부 카페 운영하는 거 내가 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죽여. 괜히 늦장 부리다가 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 죽여만 주면 내가 10억 준다니까? 얼른 죽여.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닌 이 강씨가 이 범행 전 2, 3회 정도 더 살인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했던 겁니다. 경찰은 이 강씨를 조사하면서 경찰의 촉이 있잖아요. 뭔가 이 강씨 숨기는 게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살 구슬리기 시작한 겁니다. 야, 강씨야, 너 이거 살인미수야. 잘 생각해. 너 혼자 이거 다 뒤집어 쓸 거야? 안 억울해? 너도 협박받아서 한 거였다며. 네가 다 뒤집어 쓸 거냐고. 솔직하게 네가 아는 거 다 풀어. 그렇게 경찰 수사에 압박감을 느낀 강씨.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강씨는 경찰이 진범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제공했고 경찰은 바로 진범을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씨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까지 죽이려 했던 죽여달라 청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경찰은 바로 이 김씨가 일하는 회사로 출동했습니다. 김씨, 드디어 진범을 잡았습니다. 이 말에 김씨는 와, 드디어 정말 잡았습니까? 누구예요?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회사 직원 박여인을 당신을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다름 아닌 김씨의 회사 후배 28살 박여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사건의 시작은 6개월 전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 김씨와 박여인은 불륜 사이였습니다. 내연관계. 나름 뜨겁게 사랑했던 두 사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김씨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박여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박여인이 뒤에서 안으려고 하면 아, 왜 이래, 이러지 마, 싫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 이 박여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나 좋다고 할 땐 언제고? 난 당신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그 여자랑 사는 것도 싫어. 당신도 나 사랑한다며. 그랬더니 김씨가 야, 적당히 좀 해. 그리고 너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사이 진짜 끝이야. 선을 딱 그어버리네. 김씨의 변심에 배신감을 느낀 박여인이 위험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박여인은 본처 이여인을 찾아갔어요. 나 당신 남편과 사귀고 있어요. 당신 남편 나랑 바람피고 있다고요.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둘이 헤어지세요. 딱 까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여인 보통 여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난 또 뭐라고. 이봐요. 그이한테 당신 같은 여자들 한 트럭은 더 될걸? 그러니까 그만 속 끓이고 정신 차려요. 아니 당신 남편이 바람핀다는데도 너무 덤덤하니까 오히려 이때 이 박여인이 당황을 한 겁니다. 와, 이 여자 뭐야? 와, 이 방법 안 먹히네. 본처와 김씨 둘 사이에 갈등을 만들려고 했는데 갈등은커녕 스크래치 하나 못 내는 거예요. 게다가 그날 밤 참담한 마음으로 돌아오던 박여인의 눈에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드는 장면들이 포착됐습니다. 나한테는 차갑게 굴더니 그새 카페 여주인과 꽁냥꽁냥 하고 있네. 이제 전연이 더 좋은가 보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성에 대한 집착으로 김씨와 만나는 여자들에게 응징을 가해왔던 거예요. 계단에서 밀어버리고 뒤에서 돌로 내리쳐버리고. 그리고 참 영악한 게 박여인은 혹시 모를 의심에 자신마저 이를 당했다며 묻지마 강도 사건을 꾸며내기까지 합니다. 자기도 김씨와 같이 밥을 먹고 화를 당한 사람 마냥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응징을 하고 해도 김씨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고 화가 안 풀려. 그래서 인터넷으로 살인 청부를 검색, 카페를 찾아내서 그 카페 운영자였던 22살 강씨에게 주여인이라는 익명으로 접근, 살인 청부를 의뢰했던 거예요. 이 박여인은 사건 전날 직장에서 김씨의 아파트 열쇠를 몰래 훔쳐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살인 청부 강씨에게 건넸어요. 이 열쇠로 아무도 없을 때 그 집에 먼저 들어가 있다가 죽이고 나오세요. 또한 단순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칼로 찌른 후 강씨한테 물건을 훔쳐 도망가도록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여인은 김씨의 아내와 아들이 상해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던 그날 김씨한테 전화를 해요. 오빠 지금 혼자 있지? 지금 애랑 애엄마랑 다 입원했어. 이러지 좀 마라. 내가 그럴 정신이 아니야. 오빠 왜 그래? 더 잘 됐잖아. 오빠 당분간 혼자 아니야? 나 안 보고 싶어? 우리 지금 만나자. 응? 당신 아내, 자식들까지 아무도 없잖아. 나 오빠 너무 보고 싶은데. 박여인은 김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밝히면 두 사람을 이혼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들 부부 사이에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씨가 자신과 만나는 것을 피했고 이에 박여인은 앙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살인 청부라는 글을 찾아내 청부업자인 강씨에게 상사의 아내를 죽여주면 10억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강씨에게 700만원 착수금을 먼저 건넸어요. 이를 단서로 진범을 찾기 위한 경찰의 계좌 추적이 이루어졌고 박여인은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박여인은 체포가 되면서도 내가 내 남자랑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오빠는 내 남자야. 내 거라고. 오빠만 나한테 왔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 알아? 진작에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그랬지. 오빤 내 거라고. 아직 끝이 아니야. 오빤 죽을 때까지 내 거야. 알았어? 오빠 사랑해. 오빠 내 거야. 오빠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 사랑해. 라고 얘기했대요. 재판부는 박여인은 강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독촉까지 한 점, 또한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강씨를 집에까지 들어가게 한 점, 전화통화 등을 이용해 강씨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강씨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 특히 범행 실행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등은 죄가 크다.
라며 직장 상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사 부인을 살해하도록 청부한 28살 박여인에 대해 살인 미수 교사죄를 적용, 징역 5년. 박여인의 청부를 받고 이를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2살 강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참, 그래서 오늘은 불륜의 끝을 보여준 다신 일어나선 안 될 충주에서 벌어진 한 살인 미수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